네, 이번 영상은 코스피 어디까지 올라갈까 정도로 보겠습니다. 코스피 년으로 볼게요. 일단은 년으로 보면 지금 2000, 처음부터 가겠습니다. 94년 이렇게 시작했고 94년 상장한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98년 1월 1일 이때 큰 사건이 있었죠. IMF 이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마 버블닷컴 이때 엄청 밀레니엄 이런 걸로 엄청 큰 사회적인, 국가적인, 세계적인 그런 버블이 있었고 그게 꺼지면서 다시 위기가 찾아오는 그게 되었습니다. 그 동시에 여기 저점을 좀 지키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이 저점이 이제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저점이 되었습니다. 2001년입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이때 정권은 그 노무현, 김대중, IMF도 탈출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가장 그 한국에서 제일 강한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 있고 이때 사실 뭐 나스닥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올랐겠죠. 그리고 일본도 경제도 좋았고 그리고 나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터지면서 지금까지 올랐던 게 한 번에 빠지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52%까지 떨어지고 종가는 마이너스 40%. 그러니까 거의 처참하게 무너진 그런 시기였습니다. 요게 IMF, 버블닷컴,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까지 시기상으로 보면 97년, 2000년, 3년 만에 터진 거고 2000년에서 8년까지 8년 만에 터진 겁니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큰 경제적인 위기가 나와서 크게 떨어진 게 있거든요.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시기상으로 보면 이명박 정권입니다. 이명박 정권 때 이런 세계적인 리스크가 있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는 거의 그대로였거든요. 거의 정말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그런 장이 되었습니다. 아마 2007년 이때쯤에 2007년 이때쯤에 이명박 당선되면서 뭐 코스피 사라 뭐 이런 말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바로 떨어졌지만 아마 사라 했을 때 이렇게 올랐던 것 같습니다. 박근혜 때는 실제로 부동산을 사라 했죠. 그래서 아마 부동산에 몰려서 그런 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2016, 2017년 때는 정권 교체가 있었죠. 그리고 정치적 리스크 해제 그리고 뭐 이런 다양한 일들이 생겨나면서 다시 올랐고 2017, 2018, 2019, 2020년까지 계속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20년 때는 또 최근에 가장 큰 기회였던 코로나 이슈가 있었고요.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한때는 11,439까지 떨어졌다가 고가 2,878까지 오르는 그야말로 엄청난 거래량과 엄청난 돈의 풀림과 그리고 그런 상승으로 인해서 이때 주식 유입도 많이 됐고 그리고 휴대폰으로 하는 MTS도 보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가 막히게 2021년 고점을 만들고요. 이때 삼성전자 10만 간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이런 쪽 대형 종목에 돈이 몰리면서 특히 3,316까지 만든 겁니다. 결국에는 기관과 외인들이 팔게 되면서 윗꼬리를 남겼고 그리고 3,316은 이제 회복해야 되는 그런 목표의 지수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 때 음봉이 떴거든요. 이때는 뭐 러시아 전쟁 그리고 갖가지 세계적인 리스크
그걸로 인해서 다시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보면 지금 흐름상 이렇게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때도 크게 떨어진 겁니다. 2018년도 크게 떨어졌고, 그리고 2021년도 크게 떨어진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은 계속 연속된 양봉이 아니라 퐁당퐁당을 보여줬어요. 음봉, 양봉, 음봉, 양봉. 그러면 올해는 양봉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실제로 지금 뭐 금리 인하, 그리고 양적 완화, 그리고 리스크 해소, 관세 이슈 해소, 그리고 내수 후양. 뭐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이지만 정말 생활이 안 될 정도로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주가는 부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양봉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고 있고, 지금 6월 상반기까지 저가 2284 찍었고 고가 2831까지 찍는 나름 다이나믹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요한 거는 하반기까지 어느 정도가 오를 것이냐 이건데, 이게 한 번에 여기 3000을 가느냐 2900까지 가느냐, 이때 고점이 3000이었거든요. 한 번에 3000을 가느냐 아니면 두 번에 걸쳐서 3300을 가느냐인데, 일단은 한 번에 하반기 얼마나 오를지 모르겠지만 너무 낙관론적으로도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두 가지의 관점을 두고 시장을 대비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일단은 가능성은 더 오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연봉으로 봤을 때 확실히 오를 것 같다. 오를 것 같지만 3,000을 찍을지 3,300을 찍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연봉으로는 일단 여기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월봉으로 보면 지금 3,316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락하고 여기 121선 지켰거든요. 121선 지킨 게 지금 보면 121선 지킨 게 여기 한 번, 여기 두 번, 세 번, 네 번이거든요. 여기 한 번째는 2020년 9월 10월이었고 두 번째는 2003년 10월 11월, 그러니까 약 1년 만에 121선 내려왔고 지켜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24년 12월과 2025년 1월 기가 막히게 1년마다 121선을 찍어줬어요. 그만큼 지금 이제는 하반기까지는 121선이 그만큼 올라와야 된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1년 동안 오르고 6개월 동안 오르고 또 6개월 동안 내리고 찍고 올라가고 이런 패턴이었거든요. 그만큼 지금의 변동성이 컸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이번에도 그럴 것이냐 아니면은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냐, 그거는 이제 6월 달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6월에 여기 윗골이 있거든요. 2024년 7월이었습니다. 이때 2024년 상반기도 사실 좋았는데 7월에 갑자기 분위기가 역전되면서 빠진 거죠. 7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나서 다시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에 6월 마감도 중요하지만 이제 한번 저항을 보였던 이 라인 7월도 양봉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여기에서 저항을 받고 잠깐 눌렸다가 갈지, 그 여부가 7월, 6월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7월에 가장 다 알고 있는 리스크가 하나 아직 남아있는 게 관세 이슈잖아요. 그게 좀 잘 풀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그런 결정에 따라 코스피가 다시 3,300을 가느냐 아니면 저항을 받느냐, 그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물론 차트상으로는 아무런 리스크 없이 그냥 매수만 한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이게 차트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3,316까지는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여기 고점까지 올라왔으니까 6월 달에 목표는 여기
여기 2,800이 될 텐데, 2,800, 2,900이 될 텐데, 물론 그렇게 상황이 나왔지만 일단은 7월 달에 큰 리스크가 잠재하고 있으니 그 부분은 무시할 수 없다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목표는 3,316을까지 가는데 6월, 7월이 매우 중요하다 정도로 보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6월 달에 상황 그런 진행 여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4월 모든 차트, 뭐 미국 주식이나 모든 주식 대형 주식들이 그렇듯 4월 7일부터 고점이 나왔습니다. 저점이 나왔고 지금은 이제 약간 고점인 그런 부근일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1년 만에 다시 고점을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만큼 지금 상승하는 모양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좀 눌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자리이자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국내 주식을 좀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코스피와 가장 밀접한 삼성전자를 일단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연봉으로 잠깐 보면 이게 삼성전자가 아무리 안 올랐다고 해도 이제 밑에서 보면 엄청 우상향한 종목이거든요. 물론 이런 박스권 형성도 꽤 길었습니다. 지금도 2020년 이후로 계속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안 오른다고 보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20년 이후에 안 올랐기 때문에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20년 이후에 엄청 올랐습니다. 여기 그런 걸 비해서는 삼성전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삼성전자는 거의 갇혀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갇혀있으니까 그만큼 외면하게 되는 주식인 것 같습니다. 다만 외인들이 확실한 코스피를 올리기 위해서는 몸집이 큰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이 매수를 하기보다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도 외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도 올라가고 나머지 대형 종목도 올라가고 있는 걸로 봐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좀 많은 상승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6만 원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거는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추가 매수도 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월봉으로 보면 지금 121선 지키고 있는 흐름에서 이 음봉 2024년에 나왔던 9월의 음봉을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큰 매수세가 필요하다는 게 좀 불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 저점에서 계속 이제 매수세로 인해서 양봉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매수세가 이어진다는 건 그나마 긍정적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이 라인 5만 9천 원에서 6만 2천 원 라인 이 라인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라인을 언제 회복하느냐, 다음 주에 회복하느냐, 다다음 주에 회복하느냐, 그거 관건에 따라서 코스피가 3천에 가까워지지 않을까라고 보이고요. 그래도 계속 매수세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추가 상승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봉 잠깐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봉을 보면 삼성전자가 정말 안 가겠구나라고 느껴지는 건 여기 어쨌든 파란 구름대 밑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파란 구름대 밑에 있는 것과 가운데 있는 것과 끝에 있는 건 좀 다르거든요. 241선도 회복해야 되고 파란 구름대 안에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적어도 51선을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481선은 이제 약간 돌파하는 모양인데 이렇게 갈 길이 아직 멀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일봉상은
매수세가 계속 나오면서 어쨌든 240일선에 가까워지고 있고, 그리고 약간 구름대도 돌파하면서 이전 고점도 회복할 수 있는 모양은 되었어요. 이렇게 긍정적인 모양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 코스피 좀 알아봤고요. 코스닥은 코스닥은 그렇게 중요하긴 하지만 코스피가 오르면 코스닥도 자연스럽게 오르는 거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3천을 가는 날을 위해서 리뷰를 남겨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